저는 돈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는 지인들끼리도 절대 돈 거래를 하지 않아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저는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돈은 못 빌려준다. 근데 네가 만약에 이제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다. 이럴 때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너한테 국밥에 소주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다. 라고 말한 뒤에 돌려보내요. 저는 어려서부터 돈 문제에 얽히면 가족도 의미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남들에게 돈을 안 빌려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24살 때였어요. 낮에는 이제 도로공사 현장 일을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매니저급으로 빡세게 일했어요. 그렇게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도로공사 완공이 끝나고 이제 갑작스레 계약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데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점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냥 여기서 매니저로 근무할 생각 없냐? 라고 했고 제가 그때 당시 괜찮은 제안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 일자리를 안 알아보고 거기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장님과 함께 반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장님의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점장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비를 조금만 빌려줄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원래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장님이 저를 매니저로 채용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플러스 설마 점장이 돈을 떼먹고 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고 현금으로 30만 원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드렸습니다. 그때 그 돈을 받은 점장님이 진짜 고맙다면서 잘 쓸게, 금방 갚을게 이런 말씀을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점장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점장님한테 약속한 돈을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점장님이 출근 늦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출근을 늦게 하지? 무슨 뭐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1시간 정도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하다. 한 번도 출근을 늦게 하신 적이 없는데 뭔가 불길했어요. 뭔가 느낌이 쎄한데? 그리고 그때 카운터에서 알바생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알바생들도 점장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가 쎄한 느낌이 확 왔어요. 그때 알바생이 저희가 8명이었어요. 21살 여자애들 6명이랑 주부사원 2분이 계셨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죠. 근데 이 9명 모두가 점장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9명이 점장한테 빌려준 금액이 계산해보니까 54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제가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사장이 출근했고 매장의 금고까지 털렸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사장이 점장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점장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받을 리가 없죠. 돈을 먹고 튀었구나. 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부사원이 진짜 빡쳐가지고 내 돈은 그렇다 쳐도 어린애들 코 묻은 돈까지 먹고 튄 것은 용서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해군 기무사 소령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인맥을 통해 단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역 담당 본사 계장이 저희 매장에 와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보상은 일절 없었습니다. 일단 사기당한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 판단하여 민사로 보상을 받아야 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민사로 처리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어요. 진짜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빡쳤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8만 원 정도 버는데 3, 4일치의 임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억울한 거죠. 그런 와중에 본사 계장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매장 내에서 근무한 것을 자주 봤다. 실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식 매니저로 근무해 볼 생각 없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빡쳐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멍 때리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더 어이없었던 건 네가 어디 가서 이런 제안 받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을 계장이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이제 계장의 얼굴을 딱 봤는데 계장의 얼굴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그 얼굴을 보고 너무 재수없고 빡쳐가지고 전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서 못 다니겠다. 다른 일 할 거다 라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30만 원을 잃고 한동안 우울증에 좀 빠졌습니다. 30만 원이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사기당했다라는 괴로움이 제 마음속에 상처를 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괴로움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로부터 8개월 뒤 집으로 이제 우편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인천 법원에서 날라온 우편이었어요. 뭔가 싶어서 이제 열어보니까 점장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을 통해 1년 4개월 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점장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정작 중요한 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기억이 또 한 번 되살아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 누구와도 돈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기로 저는 돈을 빌리기 위한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직업이나 직위가 가지는 신뢰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친구나 지인 등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믿음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굴면 친구가 멀어진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친구랑 돈 거래를 안 할수록 친구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친구가 이제 돈 빌려 달라고 할 때 제가 거절을 하면 실망한 거는 잠시예요. 그 실망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와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친구들끼리 이제 술을 마시거나 같이 놀 때 항상 엠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줬어요. 처음에는 친구끼리 뭔 엠빵이냐, 장난하냐, 다음 거는 네가 내면 되지,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엠빵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좀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돈 계산은 확실한 게 좋다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저랑만 놀려고 연락이 자주 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고 술값도 안 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돈 문제로 막 싸우고 손절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돈 관계가 확실히 깔끔해서 좋다라고 해서 연락이 자주 왔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만약 돈 거래를 안 해서 친구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그 관계는 애초부터 오래가지 못할 사이였는데 돈 문제로 일찍 정리돼서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이득입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저처럼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제로백이었습니다.